자, 우리는 공법 문제는요, 또 얘기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뭐 시간대 오려고 이런 정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거 하기 싫어. 그냥 문제만 공부 다 해왔죠? 문제만 이래. 풀면 나도 얼마나 편해. 근데 안 해왔잖아. 그냥 읽어왔지, 그죠? 근데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이번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좀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내가 아는 거야. 복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다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후자는 없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매수청구에 보면은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부지의 뭡니까? 개발행위. 개발행위. 그래서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이면 자, 원칙. 당연히 건축 등이 금지가 돼요. 그렇죠? 예. 지목이 뭐만? 그죠? 지목이 대만. 예외. 예외는 뭡니까? 건축이 가능하다 그 말이지, 그죠?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몇 년 내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수립하지 않은 경우 현재 땅을 놀리고 있다고 하지, 그죠? 놀리고 있다. 이렇게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인다고 해가지고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절대 안 줍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허가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지만 몇 단계? 만약에 1단계에 포함이 안 된다면 땅을 지금 놀리고 있다 그 말이죠. 놀리고 있다. 그러면 요때 뭘 받아서? 허가 받아서, 그죠? 허가 받아서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죠. 첫 번째 뭐죠? 가설 건축물. 두 번째 공작물. 그런데 요거 두 개 행위는 나중에 철거한다는 조건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예정일 얼마 전까지 3월 전에 요 두 가지 빨리 철거해 라고 첫 번째 원상 회복하라고 원상 회복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 부담으로 해요? 당연히 소유자 부담으로 하죠.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말 안 들으면은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행정청에 가서 대신 집행한다. 행정 대집행이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가지는 대집 위에 설치할 때 얘기고, 그런데 이미 대집 위에 현재 건축물이 있어요. 그죠? 이딴 얘기는 개축하고 재축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축, 증축 등은 안 돼요. 기존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 그렇죠? 그럴 때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3번은 뭡니까? 건축물과 그 다음에 대지 전부 다 보상해줍니다. 이미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건축물 내지는 정착물 등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청구 시에도 토지만, 이는 토지하고 건축물 전부 다, 심지어는 정착물까지 다 포함됨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자체만 묻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요거는 왜 이거 하느냐? 요걸 이해를 해야 매수청구가 이해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요 묶였던 요 부지가 현재 20년만 기다리면, 그죠? 20년만 있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이 부지는 해제가 돼요.
그죠? 그 다음날 실효되죠. 그죠? 그럼 20년 동안 언제 기다려요? 내 나이 현재 60, 80까지 기다려요? 80까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10년만 지나면 뭐라고요? 10년만 지나면 매수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매수 청구하는데 청구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그려봅시다. 항상 이 그래프는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는 요거 알고 있으면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일단 몇 년 실효기죠? 다 정확하잖아, 그죠? 언제? 다음날 20년 된 다음날 뭐가 돼요? 실효된다. 자, 실효가 되면 항상 다음 단어 따라가죠? 고시. 그죠? 고시는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하는 겁니다. 고시 자체가 효력과는 관계없지만은 반드시 고시해야지 효력이 잃었던 실효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몇 년? 10년. 자, 10년이 딱 됩니다. 그리고 요 시점은 어디입니까? 거기 도시, 군, 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고시한 날부터 몇 년?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는 것이죠. 자, 10년 동안 미집행 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제목이 뭐만? 제목이 일단 대만. 일단 현재는 대만. 하지만 여기 현재 실시 계획이 뭐라고요? 실시 계획이 현재 인가 중일 때는 할 수 없다. 왜? 들어봐요. 자, 실시 계획 인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로 착수예요. 고시는 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착수하기 전이다. 현재 사업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죠? 그때는 X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매청할 때 모두 포함되죠? 건축물도 또 심지어는 정착물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근데 매청할 때에 그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한테 하냐?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매수 의무자. 과연 얘가 누구냐? 이걸 원칙과 예외로 굳이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1. 원칙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에게 할 수 있고 원칙이라서 의무는 아닙니다. 할 수 있고 예외 누구한테도 도시군계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데 설치 따로, 관리 따로 한다면 그때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에게 할 수 있다. 자, 얘가 바로 뭐? 얘가 바로 매수 의무자에 있고 이들이 매수 청구한 사람에게 이제 가격을 제시합니다. 가격 제시해요. 그것이 바로 매수 가격인데 공시지가도 아니고 감정가도 아닌 이 법, 국토법이 먼저이지만 이 법에 특별한 게 없다면은 공시법대로 한다. 그 얘기죠. 공시법을 준용한다. 이때 가격을 제시할 때, 자, 현금으로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100이면 100 이거 받습니다. 그죠? 받았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 채권 싫어. 현금 싫어. 난 채권 좋아. 그죠? 정확한 이름은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나 돈 싫어? 채권 줘, 채권 줘. 어떤 경우냐? 토지, 소유자가, 그렇죠. 미쳤을 때죠, 그죠? 이때가 원할 때. 미치지 않고서는 채권 달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요거는 강제적이죠. 요거는 원할 때고, 얘는 강제적입니다.
실효도 받아가야 됩니다.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얼마? 그렇죠. 3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은 현금 주고 초과 부분만, 그죠?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채권을 지급한다. 1억이면 3천은 현금 주고 7천은 채권 준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채권 발행은 매수 의무자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행정청인 여기 지자체 얘만 발행해요. 한마디로 지자체죠. 그러니까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격은, 매수 가격은 뭡니까? 공치법이고, 채권은 지방재정법, 잘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가공채지. 따라합니다. 가공채지. 가공채지.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자, 통지합니다. 얼마 내에? 6월 내에. 통지하죠. 통지했는데 매수하지 못하겠다. 뭐라고요? 했는데 매수 못하지라고 한 경우죠. 통지했는데 매수하지를 않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고요. 아니면 매수하겠다고 통지했으면 몇 년 내에? 그렇죠. 2년 내에는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돼요. 그때가 이제 통지라면 통지 알려야 한다. 통지 2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지만 예산 없이는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불과하다. 매수한다고 해놓고 이때 가서 매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두 가지죠. 그죠? 이때 뭘 받아? 똑같아도 허가받아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첫 번째 뭐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 공동대 안 돼. 공도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단독. 두 번째,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전부 다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3층 이하의 몇 종? 2종 근생인데 2종 근생 중에서 딱 4가지만큼만은 허가할 수 없다 그러지. 그죠? 첫 번째 뭐죠? 노래 연습장. 예, 이제 안 마셔서 이제 4차, 2차. 소주 먹고 2차 어디? 노래 연습장. 자, 3차 산안주죠. 3차. 4차는 선택이요. 어디요? 안 마시셨어. 그러니까 집에 못 가죠? 어디 갑니까? 그죠? 고시원가 자리죠. 그죠? 다중생활시설. 자, 요 4가지만큼은 X 전부 다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죠? 4가지. 근데 아직까지 요 4가지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물어본 없어. 내가 시험에 내면 냈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까지 특히 얘가 잘 나왔어요. 얘가. 잘 나왔어요. 요걸로 공동 바꿔서. 그리고 네 번째 뭐요? 공작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 청구고요. 그 외에 이제 거기 뒤에 나오는 지방의회 해제 공고랑 그다음에 해제 신청은 문제가 한 문씩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설명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번. 자, 6번은 풀어주시고요. 7번. 도시, 군, 계획시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 설정을 한다? 아니죠. 얘는 하지 않는 곳에 있죠. 2번.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되면 밑에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틀렸죠.
3번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딱 두 개만 적용치 않는다. 그러면 용도 구역만 적용한다. 이미 배웠어. 지난 시간에 줄 긋고 별표하고 난리 지겠잖아요. 난리를. 어떤 난리인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은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고 하죠. 그죠? 자, 용도 지역 파트에 나올 겁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쌍가로 9번. 난리 지긴 하지, 그죠? 쌍가로 9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용도 지역 파트, 용도 지구 파트, 도시 군계획 시설이니까 그 파트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고요. 4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이것도 또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저를 봐요.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 기초조사 할 때에 기, 환, 토, 제, 특히 이제 환, 토, 제 공통 생략 상따리 12. 상따리 12는 기가 나오든 환이건 토건 제건 어떤 것을 생략한다는 말 나와도 다 맞는 거야. 환경자가 나오는 것은 환경성 검토에만 5년 이내는 단어 나오면은 토나 제만 나머지 모르면 전부 다 뭐만 토. 그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까 말한 모르는 것들 중 하나 이거라고 하나. 이것도 외워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그럼 상식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을 읽어보시고 무슨 적성모를 실시하지 않는다, 생략한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만 딱 떠올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상따리 12도 아니고 5년 이내도 아니면은 환경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토만 생략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답 4번.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닙니다. 행정청이건 행정청 아니건 누구든지 간에 행정심판은 제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하라 그 얘기죠. 행정청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넘깁니다. 자, 8번 풀어주고 8번은 거기 끝에가 틀린 바꿨어요? 틀린 8번 문제가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은 예, 그거 해주시고요. 틀린 것은 자 풀어주시고요. 자 9번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맞는 것.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 몇 년 내에 뒤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인 소유자는 매수 청구 몇 년입니까? 10년이죠. 그죠? 요겁니다. 10년이죠. 통지는 몇 월? 6월. 몇 년 내 매수? 2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입이 지금 근질근질해. 따라해요. 6월이. 따라해요. 6월이. 내 2년. 6월이. 따라해봐요. 언제 하겠어? 나 지금 하고 싶어 죽겠어. 마지막으로 6월이. 내 2년. 이런 심 됐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2번. 1번 틀렸고요. 2번.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인 경우 맨 끝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틀렸죠?
의무적은 200만 초과죠. 얘는 의무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 하든지 아니면은 면적이 200만 초과 이상 나오든지 하면 되겠죠.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관은 심의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기업, 가스관, 하수관. 3번 도시지역에서 발전소, 아까 발전소, 변전소죠.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이 없이 설치한 자 2년 2천이죠. 그죠? 2년 2천입니다. 3년이 아니죠. 2년 2천. 틀렸죠? 자, 공동구가 현재 문제가 3개 있는데 2개 풀고 한 문제만 여러분에게 풀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0번 공동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게 없다면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그죠? 사업시행자와 앞으로 들어올 점용 예정자까지 다 나와줘야 되죠. 틀렸고요. 2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는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전체 설치 비용의 50% 범위에서 부담한다? 아니죠. 각각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 들어갔던 그 비용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요. 3번 공동구 관리자 매년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틀렸죠? 5년마다. 몇 년? 5년마다. 4번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한다. 맞죠? 예.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많이 낸다. 그 얘기죠. 정답 4번. 5번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1년 1천. 틀렸죠? 뭐죠? 딴 데 가니까 아니 2년 2천 하더라고.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주의하세요. 넘기세요. 이제 12번. 11번 풀어주시고요. 12번 공동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공동구 관리자 끝에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틀렸죠? 1년에 1회 이상. 2번 부담금에 납부 통지 받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2분의 1 아니죠? 3분의 1. 3분의 1 이상 납부하고요. 공사 끝나기 전 만료 전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해야 되겠죠. 3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아니죠? 일부만. 전부자 빼야 돼요. 일부를. 전부자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일부를 보조융자 할 수 있다. 4번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지우세요. 납부하게 이건 오타네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중간에 하게 지우세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틀렸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요.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번 사업시행자 공동구에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산정한 부담금의 납부를 당연히 통지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광역시설입니다. 틀린 것. 1번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등은 한마디로 도로 길다. 걸쳐 있다 그 말이죠. 특광 등등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광역시설이다. 맞죠? 2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규정 그런 거 없어요. 뭐죠? 이미 벌써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틀렸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관리 거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해 맞는 겁니다. 답 2번. 틀린 것. 3번 특광, 특시, 특도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뭐 시장군수가 들어가든 빼든 어떤 거는 맞는 거죠. 4번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있다면 도지사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목적 뒤에 거 목적 지우고요. 사업 종목 죄송합니다. 내가 틀리게 한 것 줄 아는데 하여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 맞는 편이죠. 자, 14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죠? 2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2년 이내에 맨 끝에 재본조달 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3번 토주공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밑에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죠? 예. 공공은 아니잖아요. 민간만. 틀린 겁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협지수 맞는 거죠. 5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잖아요. 국장,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 시장 군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시행하여야 하고 국장,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15번, 16번, 17번 세 문제 풀어주세요. 자, 18번. 문제는 일본에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요. 다 풀어드리라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랑하는 설자시 나오죠. 그죠? 설자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시행령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나도 그죠? 인접한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맞는 것이고요. 3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령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예. 나를 지정해주는 사람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다. 4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 저를 봐요. 요거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건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 맞는 겁니다.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예. 5번 사업 구역 경계에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변경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일단 뒤에 건 맞아요. 틀린 거 뭐죠? 그렇죠. 경계에 변경이 여기 보세요. 변경이 없는 거지. 그죠? 변경이 있더라도가 틀린 겁니다.
19번.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행정청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고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에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다 맞는 겁니다. 2번. 국장, 시도, 대장인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인가권자죠, 그죠? 그러니까 안 받죠. 인가권자는 준공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준공 검사 받고 난 후에 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맞습니까? 요거잖아.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인가받지 않죠, 그죠? 인가받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4번. 군수가 관할구역 내에서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작성한 후에 국장에 인가받아요? 시장 군수는 누구 인가받죠? 도지사, 바로 위에. 도지사. 그죠? 틀렸죠. 국장이 아니죠. 도지사에 인가받는 겁니다. 5번.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 등등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 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죠? 틀렸죠. 그 내용은 그렇게 쉽게 봐야 돼요. 자, 20번. 자, 20번은요, 여러분들, 요약지 어디냐면은 33페이지 있습니다. 잠깐 펴보세요. 요거는 판서 없이 그냥 할게요. 거기 중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5번에 타인, 토지 출입이죠, 그죠? 자, 들어보세요. 단순한 출입이냐, 아니면 출입 이후에 일시 사용, 재고 변경이냐, 두 가지, 그죠? 먼저 단순한 출입은 출입하기 전, 얼마 전에 7일 전 통지합니다. 들어갈 때 행정청은 그냥 들어가지만 비행정청은 반드시 허가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전, 일몰 후, 즉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누구?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일시 사용, 재고, 변경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 아시겠죠?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 받고요. 이럴 때 행정청은 동의받을 때 동의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놀러 갔는가? 그럴 때는 행정청은 그냥 통지하고 담당 공무원은 광명시장한테 통지하고 그 뒷얘기는 법에 없어서 뻔한 거 아니에요. 통지하면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비행정청은 허가증을 받아갖고 그냥 하면 돼. 동의받기 곤란할 때는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출입할 때 증표와 허가증 제시해서 내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이것도. 그죠? 점유자는 바로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즉 야구방망이 한다. 맞죠? 그죠? 6번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의 소유물을 손상을 시켰다 그러면 기업 그 손실을 입힌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하고 그자가 손실보상 의무자이고 그러니까 그자인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그죠? 직접 만나서 협의한다는 것. 디귿 만약에 손실을 보상할 자나 입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밑에죠. 관할 토수위에 어디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기간 인행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 문제가 이제 20번, 21번, 22번 세 문제인데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타인토지 출입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1번 타인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라. 맞습니까? 맞죠? 정답 1번. 그러면 밑에 거 틀린 거 봐야 되겠죠? 2번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 얼마 전까지는 3일 전이죠. 3일 전까지 통지하고요. 3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에 출입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출입했는데 방해하는 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자가 똑같이 법을 어겨가면서 출입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1년 1천이 아니고 1천만 이하의 과태료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아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보상하는 겁니다. 5번 손실 보상에 관한 보상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와 손실 입은 자 아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인 손실을 보상할 자죠. 그죠? 손실을 보상할 자. 그가 바로 손실을 보상할 자와 입은 자가 하는 것이죠. 그 행위자가 아닙니다. 그죠? 22번, 22번. 자, 상당 틀린 것보다, 그죠? 옳은 게 더 나오니까요. 22번. 마찬가지입니다. 출입 등 행위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행정청 시설 사업의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에 허가받아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아니죠?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2번. 토지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 제고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딱 보는 순간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틀렸습니다. 어디가? 토지의 점유자야, 점유자. 아시겠죠? 점유자. 아시겠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지의 점유자. 점유자.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애물 아니고 장애물, 장자. 아니 애물단지네. 장애물, 장자. 미안해요. 편집하는 자가 잘못 없어요.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다 저 때문이에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예, 깔끔하죠, 그죠? 예, 정답 3번입니다. 4번 타인 토지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행위자가 직접 아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또는 시행자, 즉 손실을 보상할 자죠. 5번 손실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토지 수용인이죠. 관할 토수위, 관할 토수위에 재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번부터는 이제 매수 청구입니다. 문제 많기 때문에 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봅니다. 4번. 매수 청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장 군수가 해당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이다. 맞네. 그죠? 2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의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실시계획의 인가가 행하여질 때는 매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한번 매수 의무자, 자, 통지합니다. 몇 월 내?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하고요. 4번 매수는 몇 년 내? 2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틀렸죠. 5번. 매수 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 매수대금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채권 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오로지 행정청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예. 25번. 똑같습니다. 매수 청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1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2번.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관리 아니죠. 누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4층 일단 층수도 틀렸고, 왜? 3층 이하니까. 다세대 주택도 틀렸죠. 공동은 안 됩니다. 4번. 채권 발행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균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죠? 4번.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까? 아니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시법을 준용한다 해야 되겠죠. 자, 26번이 이거 뭐냐? 해제 권고예요. 요거는 책 바이 책. 이거 뭐 판서보다도 책 보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요약집. 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군수가 한마디로 지자체장은, 저를 봐요. 도로 설치한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미 벌써 결정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필요 없어. 괜히 돈만 썼어. 그런 경우.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10년이 넘도록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하고 있는 사업 10년 넘은 것들. 아예 한다고 했지만은 필요가 없는 것들. 딱 두 개. 지방의회에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보고하라. 이런 것들만. 하지만 중앙정부 소관 사항 있죠. 중앙정부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눈도 뜨리면 안 돼요. 그것은 보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보고하면 2년마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의회에서 접수받고 90일 내에 그러면은 뭐 자꾸 보고만 해. 해제해라 라고 해제 권고할 수가 있다. 이때 들어보세요. 해제 권고 받으면 몇 년 내에? 1년 이내에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해요. 시장 군수는 본인은 이반권자지 지구 단위가 아닌 이상은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본인이 1년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신청받은 도지사가 1년 이내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자, 문제 26번입니다. 해제 권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국장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틀렸죠? 왜? 그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틀렸죠? 2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 등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죠. 그죠? 이럴 때 3번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특광 등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요. 4번 해제 공고받고 1년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5번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요거를요 1번을 틀리게 해버리고 다시 한번 옳은 지문으로 이제 바꿔버리고 5번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와요. 방금처럼 내가 바꿔볼까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직접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너무 틀리죠, 그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도의사만 살짝 빼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7번 요약집 3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뭐 저를 보든 책을 보든 자, 요겁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보조를 묶인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잘 봐요. 10년이 지났는데 지목이 되는요 매수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매수 청구해봤자 돈 나올 군형이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해제해달라. 조건이 있습니다. 남은 10년, 남은 기간 동안 해제할 때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내 땅 위에 도로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야. 10년 동안도 안 했고 남은 기간도 계획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얼마나 억울해. 자, 이럴 때는요 지목이 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묶여있는 다른 지목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목이 되는 말 안 써요. 그냥 토지 소유자. 아시겠죠? 예.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할 맘이 없을 때 그럴 바에는 해제해 달라고 누구한테? 입안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입안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입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지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알았어 내가 입안할게 라고 통지했다면은 이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이행이 됩니다. 그런데 나 입안 못해. 에이, 귀찮아 못해. 그러면 그걸 끝. 이제는 결정권자 찾아가서 신청합니다. 똑같이 얘는 2개월 얼마? 2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똑같이 이행은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통지한 것이 2개월 내에 나 결정 못해 했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국장 찾아가서 해제하는 것이 입안권자나 결정권자가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합당한지 좀 심사 좀 해주시오 라고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합니다. 국장은 중앙도의 심의 거쳐가지고 결정합니다. 이럴 때 야 10년 동안도 안 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네. 그럼 해제해 라고 바로 결정권자에게 권고하면 결정권자가 몇 년 내? 6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해제 신청이 요번에 추가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매수 청구 시에 아마 지문이 한두 개 뜰 거라고 예상은 해요. 요거는 뭐 단독 문제가 나온다면 좋고요. 자, 27번입니다. 문제집. 해제 신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 이내에 틀렸죠. 몇 년 내에? 10년 이내에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또 빠졌습니다. 또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고 또 있죠. 실효할 때까지 그 집행계획에 또 없다는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10년 이내에 X 플러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실효할 때까지도 계획이 없을 때까지 다 들어가야 돼야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틀렸죠, 그죠? 답 1번입니다. 왜 내가 1번을 정답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1번을 틀리게 하지 말고 옳게 하면 지문이 너무 길어. 해설처럼.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옳게는 내가, 그러니까 출제자도 분명히 틀리게 나올 것이지 옳게는 못 넣는 말이에요. 옳게. 집안은 옳게 말고. 그래서 요 내용은 옳은 지문으로 내기가 버겁다. 왜? 지문이 너무 길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1번 지문밖에 없더라고요. 내 개인 생각은 그래요. 나온다면. 2번, 아니면 아예 이걸 지문을 안 내든가. 2번 건지 얼마 내에? 3개월 이내에, 그죠? 위반 여부를 통지하고요. 3번, 만약에 위반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기로 통지했다면 얼마 내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돼야 하고. 4번에 만약에 결정권자다. 얘는 2개월 이내에 통지하죠. 5번, 해제 심사 신청받은 국장은 밑에 누구에게?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서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하죠, 그죠?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흐름으로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쉬었다 하겠습니다.